안녕하세요. 저는 해고스랩의 박정효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오늘 앞으로 15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어쩌면 여러분들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뒤에 보시는 이 12가지 주제들이 여러분들이 개인의 행복을 높일 수 있는 검증된 그런 테마들입니다. 위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테마도 있고요. 그리고 나 혼자서 증진할 수 있는 몰입, 음미, 건강 이런 주제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주제는 가운데 보시면은 내가 또 다른 나로 찾아가는 것도 나에게 행복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강연 전에 세바시를 어떤 분들이 보시나 해서 주변 친구들과 이야기를 좀 해봤었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더군요. 지금 앞에서 보더라도 그런 공통점이 같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또 다른 나를 찾아가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분들이었었고요. 두 번째는 의외로 많이 긍정적인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를 긍정의 그 다음 단계인 강점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마 여기 20대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맞죠? 20대 분 많으신가요? 네. 20대 때 저를 떠올려 보면은 아침에 항상 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양치질도 하고요, 세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를 하냐면은 손을 이마에 이렇게 대어 봅니다. 자, 왜 대어 볼까요? 자, 같이 대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제 손가락 끝과 제 이마선 사이에 거리를 재는 거죠. 자, 저한테는 웃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제가 10년을 매일 아침같이 했던 일이었습니다. 큰 변화는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렇게 재어보고 오늘은 얼마만큼 진행이 되었을까 고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머리를 막 내려봅니다. 내리기도 하고 아니야, 아직까지는 괜찮아 하면서 위안을 합니다. 그래도 되게 찜찜하게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20대 후반에 시작하게 되었었고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었죠.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정효 씨는 인상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인상이 되게 선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번 그런 말을 듣다가 어느 날 거울 앞에 제가 딱 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도 모르게 저에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더 인상을 부드럽게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게 되었죠. 그리고 웃는 연습도 하게 되었고요. 안경도 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약을 뿌리는 대신에 얼굴에 로션을 바르기 시작을 했었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손을 올리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의 강점에 대해서 사람들과 좀 더 소통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이게 제가 인상이 더 좋아져서 그랬을까요? 30대 초반에 뒤에 보이시는 저에게는 가장 예쁜 아가씨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쁘죠? 자,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 여기 결혼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참 많이 싸웁니다. 싸우는데 압도적으로 목소리 차이가 나는 거죠. 제가 주눅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 와이프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큰 목소리가 자신의 약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제 이마와 같은 거였었죠. 왜? 큰 목소리가 왜 약점일까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들과 떠들다 보면은 꼭 자기만 걸린답니다. 자기만 걸려서 밖에서 계속 버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큰 목소리가 자신의 약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큰 목소리가 과연 약점일까요? 그죠? 근데 제 와이프가 처음에는 연구원 생활을 했었고요, 말할 기회가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직업을 한번 바꾸게 됩니다. 자, 토플 스피킹 강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학원에 한번 놀러를 갔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와이프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한참 찾아 들어갔었어요. 들어갔다가 더 놀란 거는 와이프가 마이크도 없이 맨 목청으로 수업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본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드러내서
본인의 직업에서 활용을 하니까 사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행복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약점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아마 머릿속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지금 떠오르실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약점을 네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처음에 치명적인 약점, 기술적인 약점, 인간적 약점, 강점인 약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치명적 약점, 말 그대로 여러분들 수명을 줄일 수 있는 약점이죠. 담배를 피우시거나 운동을 전혀 안 하거나 항상 비관적으로 보거나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게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 만들게 되는 거죠. 결국 장기적으로는 여러분들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약점도 있고요. 또 흔히들 많이 떠올리는 게 기술적인 약점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관심이 부족하거나 시간을 그만큼 투자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외국어가 될 수도 있고 컴퓨터 활용을 잘 못하시거나 뭐 운전을 아직까지 못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앞에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답을 저한테서 찾는 것보다 서점에 가시거나 전문가를 찾아가시면은 훨씬 더 좋은 조언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뒤에 두 가지 그 약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인간적인 약점 그리고 강점인 약점인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오늘 잠시 이 15분 내에 시각을 바꾸더라도 여러분 약점이 없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자, 인간적인 약점. 저는 관점이 왜곡하는 차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떤 분은 저를 보고 그래요. 이마가 계속 벗겨져서 어떡하냐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분은 이마가 넓어서 참 시원하게 보인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면은 결국 이 관점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약점이 되고 약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 개그 콘서트 많이 보시죠? 내 남자라는 프로그램이 참 재밌더라고요. 본인들의 각자의 다 약점을 이야기합니다. 키 작은 사람, 뚱뚱한 사람, 인기가 없는 사람, 사투리를 쓰는 사람.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본인의 약점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분들이 사람들을 잘 웃길 수 있는 그런 강점을 찾았기 때문에 본인들의 약점을 웃음으로 승화시킬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관점을 왜곡하는 차이는 저는 본인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관점에 따라서 이 왜곡을 풀 수도 있게 되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강점을 키웠을 때 그 왜곡, 그 약점에 대해서 웃음으로도 승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강점이 약점 하나 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강점이 뭐냐, 약점이 뭐냐 질문을 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것은 나의 강점이기도 하지만 말을 흐리면서 약점이기도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되게 창의적인 사람이에요. 강점이에요. 그러다가 근데 그것 때문에 정리정돈을 잘 못하는 약점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제 와이프의 목소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는 강점이 되고 어디에서는 약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본인이 타고난 두드러진 특징들이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두드러진 특징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늘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그늘 때문에 사람들은 본인의 특징을 자꾸만 본인이 낮추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다른 방법을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인이 타고난 특질이 있다라면은 그 특질을 좀 빛나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빛나게 만든다라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게 결국에는 본인의 특징이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연스럽게 그림자는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강점과 약점을 말씀을 드릴 때 이 돛담배 이야기를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보이시는 돛담배 타보신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보통 정규 과정을 교육을 받다 보면은 자기만의 이런 배를 하나씩 만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은 배를 물에 띄우게 되는 거죠. 이런 배를 타다 보면은 바닥에서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이 틈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거기에 집중이 됩니다. 자, 어떤 분들은 물이 들어왔다 나가는 거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이 너무 많이 쓰이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사이에 무엇을 하고 있냐면은 돛을 만들고 있습니다. 본인의
강점에 대해서도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평소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뭐 돛이 있든 없든. 하지만 여러분들 인생에서 보통 기회가 3번 정도 온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바람이 한 번씩 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물이 들어오고 빠지는 것만 보고 있는 사람의 배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강점은 평소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더라도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 인생을 앞으로 쭉 밀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누가 과연 강점에 관심을 가질까요? 저희 회사에서는 작년에 직장인들 1000명 대상으로 서베이를 진행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드렸냐면은 본인의 직장에서 성과 향상을 위해서 약점 보완이 더 효율적인가, 강점 개발이 더 효율적인가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는 반반 정도 응답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직급별로, 연령별로 나누어서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연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강점 개발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잘 나가거나 아니면은 좀 성공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약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약점은 있지만 그 사이에 본인들의 강점들이 또 계속 잘 키워나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강점,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당신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면은 다들 머뭇거리세요. 이야기하기를 머뭇거리신다라는 거죠. 왜? 머릿속에 강점이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하는 것이라고 떠올립니다. 내가 정말 잘하는 걸까? 그렇죠? 근데 20대, 30대에는 어떻습니까? 본인이 잘하는 게 있더라도 훨씬 연배가 많으신 분들과 비교를 하면은 사실 여러분 강점이라고 이야기가 두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강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이 강점의 씨앗은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강점의 씨앗을 어떻게 찾을까요? 잘하는 것이 아닌 조금 더 강점에 대해서 관점을 넓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2가지를 더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힘을 얻는 겁니다. 내가 어떤 나의 특성을 이용했을 때 에너지가 생기냐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거를 했을 때 지속적으로 오래 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나에게 힘을 주는 거는요, 저절로 더 오래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오래 하게 되면은 결국 그게 여러분들 잘하는 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패턴 속에서 뭐가 생기냐면은 이 3가지가 겹치는 부분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의 대표 강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내 삶을 바꾸는 15분을 한번 가져보시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자, 아침에 샤워를 하거나 그리고 여러분 얼굴을 볼 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잘하는 것은 뭐고, 내가 에너지를 얻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질문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적용을 해보시라는 거죠.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내가 이런 것들을 나를 탐색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고요. 조금 더 나아간다라면은 뭐 화장실 아니더라도 저는 오늘 다 메모를 하고 계신데 지금이라도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가 잘하는 것만 쓰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힘을 얻고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더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적어 보시다 보면은 공통점이 생긴다라는 거죠. 사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또 오늘 발표 나온다고 미장원에 갔었습니다. 머리를 짧게 잘랐고요. 점장님이 한테 머리를 잘랐는데 점장님한테 물어봤었습니다. 점장님은 강점이 뭐세요? 라고 질문을 드렸었어요. 점장님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는 바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긍정적인 게 저의 강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스텝이었을 때는 스텝이 때 있었던 일화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스텝일 때 그때 점장님이 본인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물어보시더라고요. 야, 너 강점이 뭐니? 본인 기억에 아무 말도 못했다 그럽니다. 그럼 너 약점은 뭐니?
주주주주 이야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때 점장님이 하신 말씀이, 야, 너 강점은 긍정적인 게 너의 강점이야. 그리고 내가 너랑 같이 일하는 것도 너 약점 때문에 같이 일하는 게 아니고 너 강점 때문에 같이 일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즉 본인이 자신에게 물어서 답을 못 얻으신다면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 찾아가셔가지고 대담하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것에 하면 힘이 나는지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요, 여러분이 몰랐던 여러분들의 가능성에 대해서 알게 되시는 좋은 기회가 되실 겁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틴 셀리그만 교수님이시고요, 이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강점을 찾아서 활용한다는 것은 결국 성공 더하기 행복의 공식이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